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투교실 덕투쌤입니다. 오늘 우리 덕투교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 11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10회에서는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은 일반과정 6번째 시간,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제는 토지의 지상권에 관한 얘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우리 덕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상권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지상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아래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죠. 이것을 살펴보고 표제부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권리 중에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경공매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지상권이 어떤 권리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설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4장에 명기되어 있고 제279조에서 290조까지 11개의 조항에서 그 권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봅니다. 먼저 지상권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지상권의 기간으로는 기간 약정이 있는 지상권과 약정이 없는 지상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기간 약정이 있는 지상권부터 살펴보면 지상권은 계약으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약정 기간이 없는 지상권, 즉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정해진 최단 존속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의 용도를 알아봅니다.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은 지상권, 즉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지상권의 양도나 임대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또 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갱신과 존속기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법이 정한 최단 존속기간까지 단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법이 정한 기간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이지만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료 정감 청구권에 있어서는 소유자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이 증가하거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료 연체에 의한 지상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상권의 목적인 지상권 소멸 청구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대상 채권이 반환된 경우 저당권에 근거한 지상권은 동시에 말소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지상권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지상권은 법이 정한 존속기간과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분 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구분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설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하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될 수 있겠고요. 지상의 경우에는 송전선이나 비행기 노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지상권은 일견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그러니까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생기고,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간의 최소기간을 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기간이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보다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함부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건 주의해야 하겠지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채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하는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근거하여 담보, 즉 근저당 설정을 하고서야 높은 이자의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인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부동산 경매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건저당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으로 건저당 설정이 말소되면 이를 근거로 지상권을 말소시킬 수 있어 안심하고 입찰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간혹 별도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도 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득투교실 일반 과정으로 이번 시간에 다룬 지상권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경공매 법정 지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득투교실에 대한 많은 성원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